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홈플러스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난이 아닙니다. 청산, 즉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홈플러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게 왜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홈플러스는 전 직원에게 충격적인 공지를 보냈습니다. 1월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일하러 나가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는 빠져나가고 카드값은 밀리고 아이 학원비는 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예고된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작년 2024년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정관리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법원에 우리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든 거예요. 법원이 개입해서 채권자들을 정리하고 빚 갚는 걸 조금 미뤄주고 그 사이에 회사가 정상화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법정관리의 목적입니다. 회사를 살리는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홈플러스는 살아나기는커녕 급여도 못 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체 1년 동안 뭘 한 걸까요? 왜 회생이 안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DIP 대출. 영어로 DIP는 Debtor in Possession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법정관리 중인 기업에 주는 긴급 운영자금입니다.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는 일단 모든 빚 갚는 걸 잠시 멈춥니다. 그럼 당장 급여는 어떻게 주고 전기세는 어떻게 내고 물건 들여오는 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래서 필요한 게 DIP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다른 빚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정리될 때 맨 먼저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대출입니다. 회생이 되면 이자 받고 안 되더라도 맨 먼저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홈플러스는 이 DIP 대출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들이 홈플러스는 우선 순위로 갚아줘도 돈 떼일 것 같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MBK 파트너스는 메리츠와 산업은행에 각각 1,000억 원씩 총 2,000억 원의 DIP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입니다. 홈플러스가 메리츠한테 가장 많은 돈을 빌린 거예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이죠. 어려운 기업 살리는 게 임무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이 모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는 우리도 이미 엄청나게 빌려줬는데 더 빌려줬다가 다 날리면 어떡하냐는 입장이고 산업은행은 회생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국민 세금을 여기에 쓸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홈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급여를 못 줍니다. 전기세, 수도세를 못 냅니다. 물건을 들여올 돈이 없습니다. 매장 문을 열어도 팔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매장을 닫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요. 최근에만 인천 계산점, 천안 신방점, 안산 고잔점, 시흥 동촌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실점과 인천 숭이점도 곧 폐점이 확정됐습니다. 잠실점 아시죠? 롯데월드 근처 그 큰 매장. 유동인구가 엄청난 곳입니다. 거기도 못 버티는 겁니다. 인천 숭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가 안 돼서 닫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올 하반기까지 더 많은 매장이 폐점될 예정입니다. 정확히 몇 개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10여 개 이상이 추가로 문을 닫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장만 닫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자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본사 차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희망퇴직이라고 하면 뭔가 자발적인 것처럼 들리죠? 아닙니다. 사실상 강제 퇴직입니다. 지금 나가시면 위로금 드립니다. 안 나가시면 나중에 정리해고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차장급이면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입니다. 집도 있고 아이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는 나이죠. 이 나이에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홈플러스가 원래부터 이렇게 부실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답을 알려면 201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 3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6조 원은 대출이었습니다. 즉, 빚으로 회사를 산 거예요.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기 돈은 조금만 쓰고 대부분은 빌려서 큰 회사를 삽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습니다. 빚은 회사가 지게 만들고요. 홈플러스는 뭘 팔았을까요? 점포 부지를 팔았습니다. 자기가 소유하던 건물과 땅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MBK 파트너스가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팔면 어디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판 건물을 다시 빌렸습니다. 세일 앤 리스백, 즉 매각 후 재임대라는 방식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홈플러스는 이제 건물주가 아니라 세입자가 됐다는 겁니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임대료를요. 여기서부터 홈플러스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물건을 잘 팔아서 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 임대료를 내기 위해 물건을 파는 회사가 된 겁니다.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임대료를 못 냅니다. 임대료를 못 내면 건물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매장 문을 닫아야죠. 매장이 줄면 매출이 더 줄어듭니다. 그럼 또 임대료를 못 내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터졌습니다. 2020년부터 사람들이 마트에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쇼핑. 클릭 몇 번이면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할 돈이 없었으니까요. 임대료 내기도 바빴는데 온라인 시스템 구축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이마트는 쓱닷컴을 키웠고 롯데마트는 롯데온에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그냥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줄어드는데 온라인은 키울 수 없고 그 사이에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2023년 말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총 부채가 4조 5천억 원입니다. 자본은 1조 원, 부채 비율이 450%예요. 이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매년 내야 하는 이자입니다. 약 2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서 2천억이 이자로 나가요. 그럼 실제로 남는 돈은 1,000억밖에 안 됩니다. 1,000억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114개 매장을 운영하는데요. 한 매장당 1억도 안 되는 돈입니다. 리모델링은커녕 형광등 교체하기도 빠듯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장이 점점 낡아갑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에어컨은 시원하지 않고 진열대는 낡았고 손님들이 느낍니다. 여기 뭔가 이상하네.
예전 같지 않아. 그리고 다른 마트로 갑니다.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매출 감소, 이자, 부담, 투자 불가, 시설 노후화, 손님 이탈, 매출 추가 감소.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2024년 홈플러스는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법원이 도와주세요. 이게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법정 관리가 승인되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 사람이 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 회생 방안을 만듭니다. 채권자들과 협상해서 빚을 일부 탕감받거나 갚는 기간을 늘립니다. 그 사이에 회사가 정상화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홈플러스의 경우는 특이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처음부터 의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컸거든요. 첫째, 빚이 너무 많습니다. 4조 5천억이라는 빚은 이자만 내기도 벅찬 금액입니다. 둘째, 임대료 구조가 문제입니다. 건물을 다시 사들릴 돈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이게 고정 비용으로 계속 나갑니다. 셋째, 경쟁력이 없습니다. 온라인은 약하고 오프라인은 시설이 낡았고 가격 경쟁력도 없습니다. 손님이 홈플러스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넷째, 브랜드 가치가 추락했습니다. 홈플러스 위험하대 거기 곧 문 닫는데 이런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안 갑니다. 납품업체들도 물건을 안 대줍니다. 대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회생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DIP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메리츠 입장을 보겠습니다. 메리츠는 이미 홈플러스에 엄청난 돈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조 단위입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 여기에 1,000억을 더 빌려줘요? 위험하죠. 산업은행 입장도 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 임무죠. 그런데 홈플러스는요? 회생 가능성이 거의 안 보입니다. 여기에 1,000억을 쓰면 나중에 왜 국민 세금을 망해가는 회사에 퍼부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곳 모두 대출을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한 달이 넘도록 말이죠. 그 사이에 홈플러스는 급여를 못 주게 됐습니다. DIP 대출이 안 되니까 운영자금이 바닥난 거예요. 1월 급여를 못 주고 2월 급여도 위험합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두 달 급여를 못 받으면 생활이 무너집니다. 대출 이자를 못 내면 연체가 됩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죠. 카드값을 못 내면 카드가 정지됩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요? 납품업체는 더 심각합니다.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한 중소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한 지 몇 달이 됐습니다. 법정 관리 들어가기 전부터 대금이 밀렸는데 법정 관리 이후에는 아예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한 납품업체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58세 박 사장님은 식품 유통업을 하는 분입니다. 홈플러스에 5년간 물건을 납품했는데 받아야 할 돈이 3억 원입니다. 3억이요? 박 사장님 회사 연매출이 10억입니다. 그 중에서 3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망합니다. 직원 15명을 먹여 살리는데 그 사람들 월급을 못 줍니다. 박 사장님 본인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를 못 냅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수백 개입니다. 이 회사들이 다 박 사장님 같은 상황입니다. 돈을 못 받아서 연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MBK 파트너스는 뭘 하고 있냐?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MBK 파트너스는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손을 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팔려고 했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청산뿐입니다. 청산이 뭐냐면 회사를 완전히 해체하는 겁니다. 남은 자산을 다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회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직원들은 전부 해고되고 납품업체는 돈을 일부밖에 못 받거나 아예 못 받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당으로 수천억 원을 빼갔거든요.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몇 년 동안 회사 돈으로 자기들한테 배당을 줬습니다. 회사는 적자인데 배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모펀드의 방식입니다.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회사를 쥐어짜서 돈을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쥐어짤 게 없으면 버립니다. 그 피해는 누가 입을까요? 직원들, 납품업체들,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입니다. 홈플러스 직원이 약 10,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일자리를 잃습니다. 10,000명이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40대에서 60대입니다. 다시 취업하기 어려운 나이죠. 실업급여를 몇 달 받고 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납품업체들은 돈을 못 받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회사가 청산되면 채권자 순위에 따라 돈을 나눠받습니다. 근로자가 1순위, 세금이 2순위, 금융기관이 3순위, 납품업체는 한참 뒤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을 확률은 20%도 안 됩니다. 3억을 받아야 하는데 5천만 원 받으면 다행인 겁니다. 그럼 박 사장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접어야 합니다. 그럼 그 회사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고요. 동네 상권은 무너집니다. 홈플러스가 있던 자리는 비어있게 됩니다.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럼 주변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습니다. 카페, 식당, 편의점 다 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집니다. 홈플러스 근처 아파트는 1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면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빚이 많고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홈플러스 관련된 분들은 즉시 대응하세요. 직원이시라면 이직을 고려해야 합니다. 희망퇴직 신청하고 위로금이라도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나중에 청산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납품업체시라면 더 이상 물건을 대지 마세요. 대금 못 받습니다. 이미 밀린 대금은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채권 신고를 정확히 해야 나중에라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홈플러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을 주시하세요. 청산 소식이 나오면 집값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미리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버티실 거라면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회사 조심하세요. 사모펀드가 소유한 회사,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 자산을 팔아서 임대로 전환한 회사. 이런 회사들은 피하세요. 넷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형마트 근처 피하세요.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마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권을 찾으세요. 역세권, 학교 근처, 주거밀집 지역이 낫습니다. 다섯째, 직장인들은 회사 재무제표를 보세요. 여러분 회사 부채 비율이 얼마인가요? 200% 넘으면 위험합니다. 300 넘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400 넘으면 홈플러스 수준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홈플러스의 청산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오프라인 유통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홈플러스가 망하면 다른 대형마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도 매장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대형마트는 절반 이상 사라질 겁니다. 둘째, 사모펀드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홈플러스 사례는 사모펀드가 어떻게 회사를 망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빨아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 피해는 서민들이 다 입습니다. 셋째, 부채 경제의 한계입니다. 빚으로 회사를 사고, 빚으로 운영하고,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고.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삐끗하면 전부 무너집니다. 넷째,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좋은 곳은 더 좋아지고 나쁜 곳은 더 나빠집니다. 강남에는 백화점이 늘어나는데 지방에는 마트도 없어집니다. 서울과 지방, 부자와 서민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럼 정부는 뭘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홈플러스를 살리기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회사를 인수할 때 빚의 비율을 제한하고 배당을 제한하고 자산 매각을 제한해야 합니다. 회사를 쥐어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둘째, 대형마트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편하긴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완전히 사라지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동네도 무너집니다. 셋째, 납품업체 보호가 필요합니다. 대금 지급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직원 보호가 필요합니다. 법정 관리 들어가면 급여는 우선 지급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한 사람이 월급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이 빨리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홈플러스의 몰락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동네와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홈플러스 직원 10,000명이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수백 곳이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산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수십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 다음은 어디일까요? 롯데마트? 다른 유통업체? 사모펀드가 소유한 다른 회사들? 우리는 지금 경제 구조가 바뀌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빚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과 지방, 부자와 서민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집을 사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회사에 다니고, 어떻게 소비할지. 이 모든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청산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회생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DIP 대출이 안 나오는 순간 이미 끝이 정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움직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동네의 홈플러스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 회사의 재무제표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 사모펀드 소유는 아닌가요? 지금 확인하세요. 지금 대응하세요. 지금 움직이세요. 늦으면 손 쓸 수 없습니다.